과거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주들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GS건설의 경우 1130%가 올랐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와 안녕하세요, 강남호울입니다. 오늘은 DLENC 두 번째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DLENC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자료에서는 DLENC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과 DLENC의 눈길이 가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LENC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잠깐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LENC 2021년 실적을 GS건설, 현대건설과 비교해서 보면 매출액은 가장 낮지만 당기순이익은 가장 높습니다.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률은 8.3%로 다른 건설사 대비 높은 편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가장 낮습니다. 그에 따라 PER은 3.9배 수준으로 다른 건설사 대비 낮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근거로 DLENC 투자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R이 낮아서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딱 말하기 힘든 부분은 건설업종은 PBR 지표로 목표 주가 수준을 잡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업도 PBR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 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업과 조선업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보면 DLENC는 PBR도 다른 기업 대비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DLENC의 과거 연도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표입니다. 보시면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DLENC는 수익성에 기반한 수주를 따오고 있다는 점이죠. 동시에 너무 깐깐하게 수주 물량을 선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당연한 소리지만 DLENC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수주와 매출 증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겠죠.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한참 문제가 되었었으니 2021년, 2022년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5년 임기 내 250만 호 주택공급 공약을 참고하면 개인적으로 DLENC의 주택건설 매출 성장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2023년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과거 4년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실적을 보면 53만 호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50만 호죠. 2024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량은 우리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DLENC의 주가 성장은 해외 플랜트가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주들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GS건설의 경우 1130%가 올랐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05년 10억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08년 47억 달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건설업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반등이 나온 시점을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나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오르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사 주가는 14년 이후로 힘을 쓰지 못하고 반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는 빅베스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원가율이 정리된 표입니다. 녹색이 GS건설인데요. 2013년에 118%에 달합니다. 100원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118원 원가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수주는 한 번 잘못 따면은 몇 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GS건설의 원가율은 2017년까지도 고통받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이제 적자 수주권은 다 떨어냈으려나 싶겠지만 그 후로도 지속됩니다. 대우건설도 그랬고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 실패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이 꼽는 이유가 국내 업체의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 수주를 말합니다. 당시에 각 사업부 임원들이 해외 수주를 따왔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국내 건설사의 능력도 의심이 됩니다. 국내 건설 계약의 경우 어찌어찌 초과되는 원가에 대해서 정산을 해줬겠지만 해외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날씨나 공정관리 등 돌발 변수 등에 의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하면 대응이나 협상 능력이 부족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7년이 지났죠. 이제는 국내 건설사들의 실력이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표이지만 DLENC는 그중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줄이더라도 수익성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 된 거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DLENC가 내부적인 보고 시스템과 내부 관리 포인트를 얼마나 개선했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DLENC가 수주 물량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황색 부분의 플랜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늘었고 국내 주택사업 비중은 크게 늘릴 계획이군요. 특히 플랜트 수주 전략을 보면
과거 실패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구나 생각합니다. 기본 설계부터 관여하여 EPC 수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집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저가 수주, 돌발 변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건너려고 하니 수주가 잘 확보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런 DLENC가 해외 수주를 땄다고 하면 신뢰는 갈 것 같아요. 현재 DLENC의 수주 실적 및 계획 자료입니다. 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마냥 또 좋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건설은 일반 수출과는 성질이 다르니 일단 실적 나오는 걸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 설계 수주를 성공한 프로젝트가 꽤 있습니다. EPC 수주까지 잘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2021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본다면 건설업의 목표 주가는 PER보다 PBR 적용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DLENC의 수익성을 담보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이어진다면 최소 PBR 0.8배를 목표로 18만원까지는 바라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추정 손익계산서로도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GS건설 PER 7배 정도를 기준으로 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PBR 0.8배 목표가 18만원이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DLENC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현황입니다. 2022년 3월에 나온 목표가를 보면 16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입니다. 그중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직접 목표가 대비 목표가를 올렸는데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주가는 의외로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PER과 PBR 수준을 일단 받아들이자. DLENC는 빅베스 이후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익성에 기반한 수주만을 고집해왔다. 그 결과 대형 건설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설계부터 참여하여 EPC 수주까지 연계하려는 수주 전략을 시도 중이다. 저가 수주를 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건설주는 해외 수주를 통해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DLENC의 해외 수주 물량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